실제로 제이슨 형식인데 이렇게 서버에서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문자열로 제이슨은 문자열로 변환한 형식으로 이런 문자열 형태로 주고받습니다. 뭔가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암호화가 안 되어 있고 인코딩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이 있습니다. JWT는 헤더 부분, 내용 부분, 마지막에 서명 부분이 있습니다. 헤더 부분은 말 그대로 메타 정보만 갖고 있어요.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을 디코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헤더 쪽 보면은 토큰의 타입, 여기서는 JWT를 썼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도 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서명은 나중에 서명 쪽에서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여기가 진짜 정보가 담기는 거죠. 우리 로그인했으면 사용자 정보가 있는 거고 만료 시간 등을 포함해서 중요한 정보는 여기 페이로드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서명이죠. 서명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면 위변조 방지용이에요. 방지용. 그래서 이게 토큰이 만약에 위조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이 서명 부분을 사용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안이랑 중요한 거죠. 어떤 제3자가 토큰을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토큰을 위조해서 서버에 접속하려고 할 때 이 서버 서명 부분을 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서버가 만든 토큰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서명 부분에 서버만 아는 키로 서명을 해요. 이 키가 프라이빗 키입니다. 프라이빗 키. 그래서 서버만 알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헤더랑 내용 부분을 이게 일종의 문자열이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이 키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명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 서명 부분을 위조하려면은 서버만 갖고 있는 이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서버만 아는 이 프라이빗 키는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명 부분은 위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버 쪽에서는 이 토큰을 받아서 이 서명 부분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서명을 재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위조 요구인지 아닌지를 서버 말고 있는 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게 JWT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세션 기반 인증이 있었고 토큰 기반 인증에 JWT가 있었습니다. 세션 기반은 서버에서 상태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고 토큰 기반은 토큰에서 다 처리하는 거였죠. 그래서 확장성이나 이런 데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고 보안성은 아무래도 세션 기반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근데 호환성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토큰 기반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털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JWT 토큰이 털린 것 같아요. 한번 뉴스 같이 볼게요. 추가 이용하는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왜 이렇게 됐죠? 허술하게 뚫렸는지 오늘도 최승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쿠팡은 중국인 직원이 퇴사한 뒤에 서버 접속 권한을 말소했다고 했는데 서버에 어떻게 접근한 거죠? 네, 쿠팡은 퇴사자의 사내 접근 권한만 폐기하고 인증키는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쿠팡 이용자는 이메일로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서버는 이 두 값이 맞으면 이렇게 토큰이라고 부르는 출입증에 프라이빗키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렇게 진짜 고객으로 보고 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당 용의자는 바로 이 도장을 훔쳤습니다. 이 고객이 진짜인지 인증해주는 프라이빗키, 즉 도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고객들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도장도 퇴사할 때 삭제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도장, 프라이빗키는 보안 담당자마다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편집할 권한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년에 한두 번씩 또는 담당자가 퇴사하는 등 특이사항이 생길 때마다 즉시 키를 바꿔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관리 편의를 이유로 키를 하나만 발급해서 여럿이서 돌려쓰기도 한다는데요. 명백한 보안 위반입니다. 문제의 프라이빗키를 여럿이서 함께 썼는지 퇴직 후에 곧바로 없애지 않은 이유가 혹시 이런 편의 때문이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디 없이도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왔는데요. 이 출입증에 이름, 즉 아이디가 있어야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쿠팡의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는 아이디를 계속 1번씩 늘려가면서 토큰을 생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쿠팡이 이용자 아이디를 출석번호처럼 1, 2, 3, 4 순으로 저장을 해놓았고 유출 용의자는 이런 단순한 숫자를 차례로 대입해서 이용자 정보에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매출 40조 원을 돌파한 국내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이 고객 정보를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하는 바람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린 겁니다. 네, 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뉴스를 제가 보면은 결국 JWT 토큰이 털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가 털렸냐면 서버가 알고 있는 이 프라이빗 키 있잖아요. 얘가 털렸어요. 얘가 털리니까 그러면 해커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어떻게 접속했냐면 각 사용자별로 토큰을 만든 거예요. 각 사용자별 JWT를 이 서버에서 알고 있는 이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서명까지 해갖고 각 사용자별 JWT 토큰을 만든 거예요. 로그인 토큰을. 그래서 이걸 토대로 수많은 사용자의 계정에 로그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저 토큰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 JWT 토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죠. 사실 올해 수많은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털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다 실수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서버만의 이 프라이빗 키는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데 이거를 관리를 허술하게 했고 이걸 토대로 외부에서 이 JWT를 임의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각 사용자 계정별로.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접속을 하게 됐고 뭐 SKT가 털린 것도 비슷하죠. 그냥 서버에 접속했더니 다른 서버에 로그인과 비밀번호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보안이 이게 원칙만 잘 지키면 정말 튼튼하거든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근데 지금 요즘에 발생하는 수많은 보안 사고는 사실 이 사람의 실수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토큰도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이게 생각나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결국 JWT를 임의로 만들 수 있게 이 프라이빗 키가 탈취된 거였죠. 탈취라고 하기도 그렇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회사 측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어스라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하고 시간이 많이 됐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제 각종 서비스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뭐 구글 로그인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오픈 어소리제이션, 뭐 OAuth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를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할 때 기존에 있던 뭐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의 계정을 토대로 로그인하는 서비스죠.